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특문학 51쪽에 고전시가 4번 가작품 해보겠습니다. 이신의의 사후가입니다. 이신이라는 사람의 은 1551년생이신데요. 조선의 명종 때 태어났습니다.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이죠, 그죠? 그리고 돌아가신 거는 1627년 인조 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사셨네요, 그죠? 보니까 77세, 76세 이 정도 되죠. 근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92년 1592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 이분이 이제 300명의 항군을 이끌고 장수로 이게 전투에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으로 각종 벼슬들을 많이 역임하게 되는데요. 뭐 목사라든지 군수, 부사, 결국 사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광해군 때였습니다. 임명선, 광인 할 때, 광해군 때. 그때 임목대비, 왕비죠. 이 분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폐위시키는, 이런 데 대해서 작가는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유배를 당하게 되죠. 함경북도 회령 북쪽의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갔을 때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목의 사후가 중 제2수의 의미는 얘가 시리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로 총 4수가 있습니다. 총 4수. 자, 이런 시를 연시조라고 하죠. 연시조 중에 다 1, 2, 3, 4가 아니라 그 중에 2수만 뽑은 겁니다. 4는 넉사자고요. 우는 벗우자입니다. 4명의 벗을 말합니다. 차례대로 바로 송, 그 다음에 국, 그 다음에 매, 죽입니다. 송국매죽. 그러니까 이 작품은 파란 볼펜으로 할까요? 2수니까 국화에 관한 얘기가 되죠.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작품 전문을 이제 뽑아봤어요. 여기 전문을 뽑아봤는 게 사후가의 전문입니다. 사후가 총 4수를 뽑았습니다. 볼펜을 조금만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그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분명히 사후가 전문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소나무가 나오고요. 제1수에는. 그 다음에 제2수에는 국화가 나옵니다. 제3수에서는 매화가 나오고요. 제4수에서는 대나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는 송이죠. 송인데요. 소나무입니다.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늠름한 것이 반갑구나. 결국 소나무를 예찬하는 겁니다. 풍상, 바람과 서리를. 그럼 이게 정치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나무는 바로 충신, 인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유는 줄 전혀 없다. 어째서, 그죠? 어찌하여 봄빛을, 그리고 소나무는 항상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봄빛을 가져서, 그러니까 지조로 보면 됩니다. 지조절개를 가져서 고칠 줄 모르느냐 하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이 수는 본문에서 보기로 하고요. 3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꽃이 무한하다. 꽃이 많은데 매화를 심은 이유가
눈 속에, 그러면 정치적 실현입니다. 꽃이 피어 한빛인 것이 귀하구나. 귀하다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영탄법. 하물며 그윽한 향기. 이것이 지조절개가 되겠죠. 후각적 심상의 지조절개를 의미합니다. 아니 귀하고 어일이 물음표 치면 매우 귀하다가 되죠.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죠. 향기는 귀하다. 백설이, 그러면 이것도 시련이고요. 잦은 날에 험한 날에라는 뜻입니다. 대나무를 보려고 창문을 여니 온갖 꽃은 간데없고 겨울이잖아요. 대숲이 바로 푸르르구나 하고 색채어가 사용되었고요. 영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어찌한 청풍, 맑은 바람을 반겨 흔들흔들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작품, 우리 가 작품은 원래 원문에서 우리 현대어로 많이 고쳐서 나왔습니다. 자,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국화가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국화는 이제 충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충신의 지조와 절개. 지조절개가 뭐냐면 변치 않는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귀한 줄, 귀하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다, 모른다, 그죠?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알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죠?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다음에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 그러면 찬서리는 쌤이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차가운 서리는 시련이 되는 것이죠. 시련, 고난, 역경이고 바로 정치적 시련이죠. 그래서 핀다라는 것은 시련, 고난,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런 절개입니다.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어즈버 영탄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국화와 천서리는 대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대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고한 하는 건 청은 맑을 청이고요. 그다음에 고는 높을 고자입니다. 맑고 높은 내 친구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국화가 내 친구죠. 왜냐면은 사우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다만 너인가 하노라. 그럼 너도 인칭 대명사잖아요. 의인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알아두시고요. 영탄법, 서리법이 있다. 다음에 끝에 하노라 하고 노라가 감탄형 종결어미예요. 그러면 영탄법입니다. 느낌표 칠 수 있으면 영탄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영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는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죠. 감탄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어즈버 이런 경우죠. 두 번째는 감탄형 바로 종결 어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라라든지 하노라, 도다 이렇게 나오면 뒤에 느낌표 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경우에는 명사인 체언에 혹격조사가 붙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게 쌤이 여기서 강이어 이렇게 할게요. 강이어. 그러면 이렇게 느낌표 치잖아요. 강 플러스 이어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사법인 서리법, 그 다음에 영탄법, 그다음에 도치법, 대구법 이런 수사법들이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화를 예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국화의 어떤 절개를 예찬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국화에 대조되는 것이
찬서리라고 해요. 그래서 서리가 지면 꽃은 죽는데 국화는 핀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국화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충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화자 역시 정치적 시련 속에서 인목 대비 폐위에 반대하다가 상sem을 올리다가 유배를 왔지만 내 충성을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화자 자신, 작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대변하는 소재가 국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으로 요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멀고 많이 남았습니다. 총 25작품이 나왔습니다. 총 수특이 나와 있는 문학작품 125작품이에요. 125. 근데 이제 한 10개 고작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이 먼저 푸시고 또 필기 옮기시고 또 복습하시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